10D 스탠다드 머티리얼에 있는 리플렉턴스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플렉턴스 채널이 하는 일은 빛이 물체의 표면에 부딪히고 난 후에 이제 정반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난반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컬러 채널을 다루면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지는 이런 반사 느낌이라든지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느낌들을 표현할 경우에는 저희가 리플렉턴스 채널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리플렉턴스 채널을 이 맥슨의 공식 온라인 헬프를 보시면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뭐 이렇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디테일들이 뭐 금속뿐만 아니라 이런 천의 어떤 이런 직조감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지만, 지금 처음 접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한 번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고요. 그걸 크게 한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리플렉턴스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1순위로 저희가 표현해야 될 것, 그 하이라이트가 표현되는 스페큘러의 어떤 디테일 옵션들, 스페큘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루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반사, 주변의 환경들을 반사할 때 얼만큼 우리가 뭐 리얼한 반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똑같이 반사를 하더라도 메탈일 경우에는 조금 컬러가 표현되는 느낌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메탈 설정에 대한 것도 별도로 따로 영상을 구성을 해서 총 리플렉턴스 채널을 기초 단계에서는 이제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분류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은 그 첫 번째 스페큘러를 다루는 영상이고요. 10D 화면을 보시면 어, 이런 디퓨즈 표현은 컬러 채널에서 다 해줬었고, 여기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리플렉턴스 채널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맺히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모양들을 디폴트 스페큘러라는 탭을 선택을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뭐 첫 번째로 이 스페큘러의 넓이, 이 빛이 퍼지는 넓이를 쭉 이렇게 넓게 넓혀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스페큘러가 표현되는 빛의 세기, 강도를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이제 빛이 서서히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느낌은 이 두 가지 요소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큰 느낌들은 이제 빛의 강도와 그리고 빛이 퍼지는 느낌, 이런 것들로 하이라이트의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풀오프라는 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넓이와 기본적인 강도값 안에서 더 이제 퍼지는 느낌들을, 중간값들을 어떻게 곡선을 좀 다르게 표현할 것인가. 중간값들이 넓어지더라도 그 중간에 계산되는 분포를 그래프를 보시면 좀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지, 이런 식으로 갈지. 그 풀오프 값에 따라서 그 빛이 퍼지는 느낌들을 또 디테일하게 만져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페큘러 표현은 이렇게 디폴트 상태에서 나오는 디폴트 스페큘러 상태에서 위드 값과 뭐 스트렝스 값 그리고 포로 값 정도만 컨트롤 하셔도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그런 느낌, 큰 느낌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뭐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고, 어,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데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10호D에서 최종적으로 작품을 해서 10호D 기본 렌더로 결과를 만드실 그런 예정이라면 이 기본 스페큘러 방식은 사용하는 걸 전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인 스페큘러 디폴트로 박혀 있는 모델에는 반사를 표현하는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사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스페큘러를 계산하는 계산 모델들을 이제 여러 가지 타입으로 제공을 합니다. 눌러보시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이 된 그런 요즘 버전의 백맨, GGX, 퐁, 워드 같은 방식도 있고 기존 방식의 이제 이전 버전에서 사용했었던 좀 간단하고 좀 간편한 방식으로 계산하던 그런 지금 디폴트로 볼 수 있는 스페큘러 불린이라든지 뭐 스페큘러 퐁 같은 모델은 간단하게 스페큘러는 표현할 수 있지만은 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애들이고요. 그래서 레가시 그 이전 방식에서도 이제 리플렉션 타입을 선택을 하면 그때는 뭐 리플렉션 스트렝스 값이라는 그 옵션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리플렉션 스트렝스 값을 올려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가 반사의 특징을 갖게 되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이제 표면의 거칠기 정도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러프니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니스 값을 쭉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매끈한 표면으로 저희가 그 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레퍼런스 이미지를 좀 보시면은 그런 결국엔 그 반사의 느낌을 조절한다라는 컨셉은 그 표면이 얼마나 거칠고 혹은 얼마나 매끈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글로시한 느낌의 표면을 우리가 이런 광택감을 느낀다라는 건 그만큼 표면이 매끄럽고 그만큼 빛이 표면에 부딪혔을 때 난반사할 확률이 적고 스페큘러 요소가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거보다 조금 더 표면이 거친 느낌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아까보다는 광택이 좀 덜하고 스페큘러 자체도 약간 불러먹은 듯이 퍼지고 근데 그 이유가 표면 자체가 아까처럼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거칠기 때문에 빛들이 더 많이 이렇게 난반사를 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심할 경우에는 이 지금 보는 공들이 놓여 있는 바닥면처럼 아예 광택감 없이 이렇게 반사도 없이 아주 매트한 이런 재질도 존재를 하죠. 그럴 경우에는 리플렉턴스 채널 없이 그냥 뭐 컬러 채널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 그 표면이 얼마나 거친가 혹은 얼마나 매끈한가 정도를 여러분들이 얼만큼을 표현할지를 미리 이렇게 짐작을 해 놓으시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해당 옵션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매끈한 표면이다 라고 하면 러프니스 값을 아주 작은 값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반사의 정도는 높여주게 되면 아주 매끈하고 반사도 많이 하는 재질이 되는 것이고 약간은 거칠기가 있지만 그래도 반사는 아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은 반사는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시려면 러프니스 값과 리플렉션 스트렝스 값을 좀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조절을 해 가시면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티스트 입장에서 보면 러프니스와 리플렉션 스트렝스 값은 뭐 자유도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원하는 꼭 뭐 이 세상 실물과 100% 똑같은 뭐 재현을 해야만 뭐 훌륭한 아트웍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약간의 어떤 실제감을 고려를 한다면 아마도 이 러프니스 값과 리플렉션 스트렝스 값은 서로 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러프니스가 아예 100%라고 해서 아주 뭐 표면 자체가 아주 100% 거칠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이 거칠다라고 하면 리플렉션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스페큘러 자체도 표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런 컬러 채널로만 표현했었던 그런 디퓨즈 표현의 상태라면 이 러프니스 값이 줄어들 때마다 만약 50% 러프니스가 이제 거칠기가 조금 줄어들어서 절반 정도의 값이다 라고 하면 리플렉션도 어느 정도 중간값을 가질 것이고 스페큘러도 어느 정도는 중간값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러프니스가 점점 줄어든다면 20% 정도 리플렉션 스트렝스는 80 스페큘러 스트렝스도 80 정도의 값으로
왜 이렇게 백이 되게 제가 맞추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거를 한번 이렇게 염두를 하고 세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러프니스에 의해서 빛이 난반사가 되는 양이 20% 정도의 양이라고 잡고 나머지는 정반사와 반사를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를 표현할 때에도 이런 러프니스 값에 따라서 리플렉션 스트렝스와 뭐 스페큘러 스트렝스를 좀 크게 이렇게 밸런스를 개념을 잡고 가면 어느 정도는 아마 큰 느낌은 크게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가시 방식이 아닌 나머지 백맨이라든지 GGX 폼, 워드 같은 방식은 거의 유사해요. 옵션들의 값은 다 같은 값들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옵션의 구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이 다르냐면 이런 것들은 정말 헬프 도큐멘트가 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차이를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반사를 계산해주는 그 모델별 썸네일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른 썸네일 이미지고 이 가로축으로는 이제 같은 재질이죠. 같은 모델이죠. 백맨일 경우에 러프니스가 5%일 때, 25%일 때, 50%일 때, 90%일 때.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러프니스 값이 뭐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큰 차이는 볼 수가 없지만 그 중간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스페큘러가 퍼지는 그런 중간 느낌들이 조금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백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또렷하게 이렇게 어, 이렇게 전체적인 면적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맺히는 느낌이고 GGX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또 많이 퍼지지만 가장 밝은 영역은 또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뭐 그런 식으로 스페큘러가 중간 값들이 연산이 되고 근데 이런 썸네일로 느낌이 잘 또 저희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좀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로 비교해주는 이미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느낌을 저희가 그냥 아트적으로만 판단을 해보면 백맨 같은 경우는 훨씬 컨트라스트가 좀 높죠. 그래서 밝고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좀 큰 느낌이라면 GGX 같은 경우는 약간은 컨트라스트가 좀 약한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뭐 폰과 백맨은 거의 뭐 워드 같은 경우도 GGX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모델의 컨트라스트는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아주 자세히 보면은 아주 살짝 다른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용하실 때에는 백맨 혹은 뭐 GGX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옵션들은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스페큘러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어떤 계산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옵션의 구성이 달라지고요. 일단은 디폴트 설정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반사까지도 표현을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반사까지도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계산 모델의 타입을 선택하셔서 쓰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아래쪽에 숨어있는 옵션들은 더 차근차근 나중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마지막에 조금 더 설명드릴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산 모델 타입을 하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리플렉턴스에서 이렇게 한 번의 반사 느낌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인 질감이 어떤 반사하는 느낌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코팅을 했다 라고 하면 투명 코팅이 된 그 투명막도 자기만의 또 반사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만약 코팅이 된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표면이 그런 대표적인 재질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에도 어, 리플렉턴스 채널 하나에서 그런 느낌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이 좀 복합적으로 2중, 3중의 어떤 코팅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이 리플렉턴스 채널은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어 탭을 보시면 여기서 add를 눌러서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스페큘러 계산 모델을 선택을 해주면 레이어의 형태로 추가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 리플렉턴스 채널에서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스페큘러 모델들을 이런 식으로 레이어 형태로 껐다 켰다 혹은 이렇게 세게들을 투명도 조절하듯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레이어 관리하는 인터페이스가 이 레이어라는 이름의 탭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탭들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계산 모델, 각각의 계산 모델의 세부 옵션을 조절하는 그런 탭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코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각각 다른 느낌의 스페큘러 계산 세팅을 해서 레이어 형식으로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두 겹, 세 겹 쌓을 수 있는 그런 또 편리한 구조로 이렇게 리플렉턴스 채널을 저희가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념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좀 자세한 세팅은 또 일단 기본 강좌를 일단 다 보시고 나서 또 그런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페큘러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